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볼 거예요. 제목에 새로운 단어가 보이네요. 먼저 기술은 과학 이론을 적용하여 생활에 유용한 어떤 것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려운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날이 뒤에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변화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지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그 전보다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 170쪽의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냉장고네요.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전제품이죠. 요즘에는 냉장고 종류가 아주 많아져서 김치 냉장고, 와인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도 있어요. 음식을 얼리는 냉동실만 있는 냉동고라는 것도 있어요. 그 옆에 그림은 사진기, 카메라입니다. 전에는 필름 카메라를 썼는데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쓰죠.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 없어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찍은 사진을 SNS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편리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은 로봇이네요. 로봇이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몇 년 후에는 아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그림도 지금 우리 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거네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이런 자동차도 기술이 발전하면 몇 년 후에는 아마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지금은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석유 대신에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도 개발되었고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좋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편리한 자동차가 나올 것 같아요. 자동차 옆에 있는 것은 휴대전화네요.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예전에 휴대전화에서 더 발전한 전화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앞으로는 또 얼마나 발전된 전화기가 개발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그림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림인데요. 바다 위로 기차가 다니고 바다 아래에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네요. 언제쯤 이런 도시에 가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기술의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것과 앞으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변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책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 생활이 어떻게 더 편리해질지 알아봅시다. 먼저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리아 씨와 민철 씨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래에 무엇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줍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줍니까? 모두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발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미래의 생활이라는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그래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우리 생활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게 있었어요? 신기한 게 많았어요. 냉장고만 해도 지금보다 더 편리해져서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냉장고 문에 안에 있는 재료의 목록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산지 같은 정보가 표시돼요. 게다가 재료가 다 떨어지면 주문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다가는 사람들 할 일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 대답해 볼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 미래에 무엇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줍니까? 네, 맞아요. 냉장고가 지금보다 더 편리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줍니까? 네,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도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냉장고 문 안에 있는 재료의 목록, 유통기한, 산지 같은 정보가 표시돼요. 재료가 다 떨어지면 주문할 수 있도록 해줘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럼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 씨가 민철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발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미래의 생활이라는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대학생인 마리아 씨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구하려고 전시회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전시회 就是展览会. 마리아 씨의 이야기에 민철 씨가 관심을 보이면서 전시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우리 생활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제목에서 봤던 문장이네요. 기술이 날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으니까 아마 미래에는 지금보다 우리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더욱 더는 더욱을 강조해서 쓰는 말입니다. 这里的么是语气词，没有特别的意思。 민철 씨의 질문에 마리아 씨가 전시회에서 본 특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게 많았어요. 냉장고만 해도 지금보다 더 편리해져서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신기하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놀랍다의 의미인데요. 미래의 생활이라는 전시회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낯선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마리아 씨는 냉장고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 해도의 문법을 사용했네요.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냉장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 씨는 자기가 생각할 때 전시회에서 본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고도는 아도, 어도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即时也的意思. 그래서 미래의 냉장고는 문을 열지 않아도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민철 씨도 그런 냉장고를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리아 씨가 대답합니다. 냉장고 문에 안에 있는 재료의 목록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산지 같은 정보가 표시돼요. 게다가 재료가 다 떨어지면 주문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와, 정말 대단한 냉장고네요. 냉장고 문에 재료의 목록, 유통기한, 산지가 표시된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목록은 물품의 이름을 적은 것인데요.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종이에 메모를 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적은 것을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빵 봉지에 2015년 8월 30일까지 이라고 쓰여 있다면 그 빵은 2015년 8월 30일까지 먹을 수 있다는 의미죠. 그 날짜가 지나면 빵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산지는 그 식품을 생산한 곳을 의미합니다. 귤은 보통 제주도에서 생산되는데요. 그래서 귤의 산지는 제주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먹는 식품의 겉표지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합니다. 동사로 표시하다의 피동 표현으로 표시되다 라고 쓰입니다. 냉장고 문에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의 목록과 유통기한, 산지가 표시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다는 보통 어떤 물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다 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떨어지다의 의미는 모두 다 사용해버리다의 의미로 是用完的意思.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다 사용하면 주문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냉장고가 있으면 상해서 버리는 재료도 없고 정말 편리하겠죠? 이런 마리아 씨의 설명을 듣고 민철 씨가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다가는 사람들 할 일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민철 씨는 미래에 편리해지는 생활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군요. 냉장고가 안에 있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슈퍼마켓에 주문도 해줄 정도로 세상이 편해지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가는이라는 문법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다가는은 계속 그렇게 하면 뒤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같이 공부했는데요. 대화 전체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나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변하는 미래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이제 시간과 관련 있는 어휘들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책 171쪽을 보세요. 14개의 단어가 있는데 좀 묶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때를 말하고 현재는 지금의 시간, 미래는 앞으로 올 때를 말합니다. 날짜로 생각하면 오늘이 8월 1일이라고 한다면 7월 31일은 과거이고 8월 1일은 현재, 8월 2일은 미래가 되겠죠. 이 세 단어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가 아니라 한국말로 한다면 옛날, 지금, 훗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은 과거, 지금은 현재,
훗날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아주 미인이셨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 생활이 편리해졌다. 졸업식 날 친구들과 먼 훗날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훗날은 후의 날, 다음 날을 의미하는데 앞에 예문처럼 형용사 멀다와 같이 쓰여서 먼 훗날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어휘는 역사를 공부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역사를 나눌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기 때문이죠. 고대는 아주 옛날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한국을 예로 들면 고조선 때부터 통일 신라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고대의 다음은 중세인데요. 한국을 예로 들면 고려 건국 초기부터 고려가 없어질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고대, 중세, 그 다음은 근대겠죠. 근대는 보통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는 근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사실 시대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구분할 때 그 끝과 시작을 어느 때로 잡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중국어를 참조해서 어느 시기인지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단어는 세기입니다. 세기는 100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1900년부터 1999년까지를 20세기라고 하죠. 그럼 지금은 몇 세기일까요? 네, 맞아요. 21세기입니다. 2000년부터 2099년까지를 말하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세기가 100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이라면 세대는 30년을 단위로 합니다. 보통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기까지의 30년 정도 되는 기간을 세대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나누어 표현할 때 종종 사용합니다. 부모님 세대, 젊은 세대, 이런 표현들도 있고 세대 차이가 난다, 세대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단어를 볼까요? 시절은 사람의 일생을 구분한 기간을 말합니다.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시절이라고 하고 학교에 다니던 시기를 학창시절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시기를 따로 대학생 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처럼 보통 과거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시대입니다. 시대는 역사적인 특징으로 구분한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고대, 중세, 근대, 현대와 같이 쓰여서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시대, 현대 시대라고 쓰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을 같이 써서 조선 시대, 고려 시대라고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시간과 관련 있는 어휘들의 의미를 선생님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휘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책 171쪽을 봅시다. 1번은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는 거네요.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세요.
다 쓰셨죠?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옛날과 같은 단어는 뭐였죠? 네, 맞아요. 과거입니다. 현재와 같은 단어는요? 네, 지금이죠. 그리고 미래와 같은 단어는 네, 훗날입니다. 그럼 표 옆에 있는 분홍색 박스를 볼까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시기를 쓰는 거네요. 기억나시죠? 고대 다음은 중세, 그 다음은 근대입니다. 2번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알맞은 어휘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사람의 일생을 구분한 기간을 뭐라고 했죠? 네, 시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학창 시절, 어린 시절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특징으로 구분한 기간은 네, 시대였네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약 30년을 기준으로 묶은 일정한 나이의 사람들을 세대라고 했는데요. 신세대, 구세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년을 세는 단위로는 세기라고 했죠. 20세기, 21세기. 잘 써보셨나요? 그럼 171쪽을 보면 3번에 5개의 문장이 쓰여 있죠. 빈칸에 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한번 써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1번의 예문을 읽어볼게요. 1번. 한국은 올해로 외국인 100만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점점 많아져서 올해에 100만 명이 살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이 더 많아지면 외국인 200만 시대, 300만 시대가 되고 나중에는 1000만 시대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예문처럼 2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 쓰셨나요? 그럼 여러분이 쓴 단어가 맞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번.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은 모두 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 문장에서는 힌트가 있네요. 뒤에 있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지나간 시간의 기억이죠. 그래서 과거나 옛날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라는 단어가 이미 있으니까 이 단어에 어울리는 과거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럼 3번을 볼까요? 3번. 이 시각 교통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김포공항 쪽으로는 안개 때문에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방송이네요. 교통정보는 과거나 미래의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현재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는 현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보통 문장 앞에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먼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도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합시다. 어린이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니까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의미가 있는 단어를 써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멀다와 같이 쓰이는 훗날을 함께 써서 먼 훗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5번.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세대와 결혼관이 달라 가끔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세대는 30년을 기준으로 묶은 일정한 나이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였죠. 부모님 나이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써서 세대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와 어휘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대화와 어휘 표현들을 잘 정리해 두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